비화폐경제는 물물교환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비화폐경제연구소입니다. 지난 8화에서는 비화폐경제는 돈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은 그 시간에 비화폐경제가 화폐경제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비화폐경제는 돈을 쓰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월급을 없애자는 말도 아니고 가격을 없애자는 말도 아니고 시장을 부정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교통비도 내야 하고 식재료도 사야 합니다. 전문적인 서비스에는 정당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비화폐 경제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필요한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돈 하나에만 모든 삶을 맡겨도 되는지 다시 묻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삶의 모든 필요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강력한 교환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가치와 연결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경험, 누군가의 정보, 누군가의 돌봄, 누군가의 기술, 누군가의 남는 물건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아도 사람의 삶을 실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난 8화에서는 비화폐 경제가 돈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돈이 닿지 않은 곳에서도 삶이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넓히자는 이야기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돈이 오가지 않는 경제라면 그럼 물물교환인가? 내가 쌀을 주고 상대가 감자를 주는 방식인가? 내가 옷을 주고 상대가 공구를 주는 방식인가? 내가 아이를 잠깐 봐주면 상대가 반드시 나에게 똑같이 무엇인가를 해줘야 하는 방식인가?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교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물물교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를 들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결국 옛날식 물물교환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물건과 물건을 직접 맞바꾸자는 말인가? 내가 가진 것과 상대가 가진 것이 딱 맞아야만 가능한 구조 아닐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화폐 경제는 물물교환이 아닙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화폐 경제는 단순히 돈 대신 물건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는 1대1 맞교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A에게 도움을 줬다고 해서 반드시 A가 나에게 바로 갚아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일 나를 똑같이 도와야만 교환이 성립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기여는 반드시 바로 되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흐름은 더 넓게 이어집니다. 비화폐 경제는 더 넓은 구조를 봅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가능성이 여러 사람 사이에서 돌고 이어지고 조정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봅니다. 먼저 물물교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물교환은 내가 가진 물건과 상대가 가진 물건을 직접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쌀이 있고 상대는 감자가 있습니다. 나는 감자가 필요하고 상대는 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쌀과 감자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물물교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이 옷이 남고 상대는 장난감이 남습니다. 나는 장난감이 필요하고 상대는 아이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 옷과 장난감을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물물교환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렇게 딱 맞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가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것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상대는 나에게 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나중에 도울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시간인데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물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경험인데 상대가 필요한 것은 병원 동행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것은 공구인데 내가 필요한 것은 행정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와 자원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1대1 물물교환은 쉽게 막힙니다. 물물교환에는 큰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가 동시에 상대의 것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상대가 원해야 하고 상대가 가진 것을 내가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환의 시점도 비슷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교환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물물교환은 딱 맞아야 가능한 교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딱 맞지 않습니다. 필요는 제각각입니다. 시간도 제각각입니다. 가진 것도 제각각입니다. 도울 수 있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오늘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내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은 남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시간은 있지만 물건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동은 가능하지만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고 관계는 있지만 정리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1대1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는 물물교환을 넘어섭니다. 비화폐 경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서 직접 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A가 B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A를 바로 도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는 C를 도울 수 있습니다. C가 D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기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C는 D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아이 옷이 남아 있습니다. B는 아이 옷이 필요합니다. A는 B에게 아이 옷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당장 줄 것이 없습니다. D는 다시 A에게 필요한 것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서만 직접 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사이에서 돌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화폐 경제가 보는 순환의 관점입니다. B는 나중에 자신이 하는 복지 신청 정보를 C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C는 서류 신청을 마친 뒤 지역 게시판 정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B는 그 게시판을 보고 고장난 유모차를 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수리는 다른 가정의 이동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 A가 준 iOS의 가치는 B에게서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여는 공동체 안에서 바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바로 이런 흐름을 봅니다. 내가 준 것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형태로 돌아와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비화폐 경제는 물물 교환과 다릅니다. 물물 교환은 너와 나의 직접 교환에 가깝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우리 사이의 순환 구조에 가깝습니다. 물물 교환은 상대가 나에게 줄 것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화폐 경제는 상대가 나에게 바로 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물물 교환은 물건과 물건의 맛 교환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물건뿐 아니라 시간, 돌봄, 정보, 경험, 기술, 이동, 관계, 정리, 조정까지 경제의 자원으로 봅니다. 누가 잠깐의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떤 경험을 나눌 수 있는지, 누가 전문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인지, 누가 공공기관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비화폐 경제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성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여를 기록해야 합니다. 부담도 기록해야 합니다. 필요를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성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여를 기록해야 합니다. 부담도 기록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요청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선의가 계속 소비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리지 않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기여하면 좋을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화폐 경제는 단순한 인정이나 감동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조입니다. 필요를 보이게 하고, 가능성을 보이게 하고, 기여를 보이게 하고, 연결을 보이게 하는 구조입니다. 물물 교환은 두 사람이 직접 만나 서로의 물건을 바꾸면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화폐 경제는 그보다 복잡한 생활의 흐름을 다룹니다. 어떤 필요는 물건으로 해결됩니다. 어떤 필요는 정보로 해결됩니다. 어떤 필요는 시간으로 해결됩니다. 어떤 필요는 이동 도움으로 해결됩니다. 어떤 필요는 전문가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필요는 공공제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필요는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의 작은 기여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는 1대1 교환표가 아니라 생활 연결망에 가깝습니다. 마을 게시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시판에는 여러 필요가 올라옵니다. iOS이 필요합니다. 겸원동행이 필요합니다. 서류 작성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잠깐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장난 작은 가전을 고치고 싶습니다. 이사할 때 박스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안부를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두 돈으로만 볼 수 없는 생활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iOS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길을 잘합니다. 복지 신청 경험이 있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남는 박스가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며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보이지 않으면 각자는 고립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찾지 못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기여해야 할지 모릅니다. 남는 자원은 버려집니다. 경험은 개인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시간은 흩어집니다.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이 흩어진 것들을 연결합니다.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A에 남는 물건이 B의 필요로 갑니다. B의 경험이 C의 막막함을 줄입니다. C의 시간이 D의 이동을 돕습니다. D의 정보가 E의 신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E의 작은 기술이 F의 생활 문제를 해결합니다. F의 정리된 기록이 다음 사람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여가 다른 사람의 기여를 낳고 그 기여가 또 다른 필요를 해결하면서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물물 교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여를 통한 순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람이 나에게 바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여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빚을 만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속 미안해하게 만드는 구조도 아닙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을 영원한 수혜자로 고정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화폐 경제는 도움을 받은 사람도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일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물건을 받은 사람이 다음 달 남는 물건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 동행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같은 병원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서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는 신청 과정을 기록해 누군가의 막막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필요만 가진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비화폐 경제는 이 관점에서 사람을 봅니다. 오늘 서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는 자신이 겪은 과정을 기록해 누군가의 막막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물 교환은 상대가 나에게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비화폐 경제는 그 사람이 전체 흐름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물물 교환은 상대가 나에게 줄 것이 없으면 관계가 멈출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상대가 나에게 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물 교환은 교환의 상대를 좁게 봅니다. 비화폐 경제는 관계의 범위를 넓게 봅니다. 물물 교환은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을 따집니다. 비화폐 경제는 전체 흐름의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화폐 경제가 아무 기준 없이 무조건 도와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의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일은 전문가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일은 공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선의에 모든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는 단순한 착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마음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없으면 좋은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처음에는 서로 돕다가도 요청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부담이 됩니다.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관계가 상합니다. 기여가 보이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없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놓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는 기여의 순환을 만들기 위해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이 구조는 돈 대신 물건을 바꾸는 장터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서로의 필요와 가능성을 여러 방향으로 연결하는 생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반찬을 나눕니다. 그 반찬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반찬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동네 어르신 병원 일정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이 돌봄 시간을 잠깐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고장난 의자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복지센터 위치와 준비 서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반찬과 반찬의 교환이 아닙니다. 반찬이 돌봄으로 이어지고 돌봄이 정보로 이어지고 정보가 이동 도움으로 이어지고 이동 도움이 다시 누군가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것이 비화폐 경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에 공구가 있습니다. 다른 집은 잠깐 공구가 필요합니다. 물물 교환이라면 공구를 빌리는 대신 상대에게 무엇을 줄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화폐 경제에서는 공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구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필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구를 빌린 사람이 반드시 공구 주인에게 무언가를 돌려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감사와 존중은 필요합니다. 사용 기록도 필요합니다. 분실이나 파손을 막는 약속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직접 막교환이 아니라 생활 자원의 순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지 신청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과정을 몰라 막막합니다. 경험자는 신청 순서를 알려줍니다. 이때 오가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는 막힌 생활을 열어주는 자원이 됩니다. 이 정보를 받은 사람은 다음에 자신이 겪은 과정을 더 쉽게 정리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정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기록이 되고 기록이 안내가 되고 안내가 또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도 물물 교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의 순환입니다. 비화폐 경제는 이런 순환을 경제로 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필요가 해결되고 자원이 이동하고 사람의 시간이 쓰이고 관계가 형성되고 생활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경제의 일부입니다. 단지 화폐로 계산되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를 너무 단순하게 물물 교환으로 이해하면 비화폐 경제의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물물 교환은 상대가 맞지 않으면 멈추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교환이 안 됩니다. 상대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교환이 안 됩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도 교환이 안 됩니다. 가치의 크기를 비교하기 어려워도 교환이 어려워집니다. 내 아이 옷 한 상자와 상대의 병원 동행 한 번은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1시간의 돌봄과 한 번의 서류 안내는 어떻게 맞교환해야 할까요? 공구를 빌려주는 일과 정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어떻게 같은 값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런 것을 억지로 1대1로 맞추려 하면 관계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계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마움이 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준 사람은 손해를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는 모든 기여를 즉시 같은 값으로 맞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흐름을 봅니다.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기여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봅니다. 부담이 어디에 몰리는지 봅니다. 어떤 연결이 다음 연결을 만드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조정이 없으면 비화폐 경제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계속 주면 지칩니다. 한 사람만 계속 받으면 위축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불신이 생깁니다. 기준이 없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전문 영역과 생활 영역을 구분하지 않으면 공짜 요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화폐 경제는 무질서한 나눔이 아닙니다. 마음만으로 돌아가는 선의의 모임도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는 필요와 기여를 여러 사람 사이에서 책임있게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은 다자간 순환입니다. 여기서 다자간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나와 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너,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동매, 기관, 공공, 시장, 공동체가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순환이라는 말은 가치가 한 번 오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기여가 내일의 연결이 되고 내일의 연결이 다음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고 그 해결이 다시 새로운 기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바로 이 순환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동매 안에 5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는 시간이 있습니다. B는 아이돌봄이 필요합니다. C는 복지 신청 경험이 있습니다. D는 공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E는 어르신 병원 동행이 가능합니다. B는 A에게 아이돌봄 도움을 받습니다. B는 당장 A에게 갚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B는 자신이 가진 유아용품을 필요한 다른 가정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C는 B에게 복지 신청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D는 C의 고장난 책상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E는 D의 부모님 병원 동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A는 E에게 지역 행사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도 정확히 1대1로 맞교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의 필요와 기여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자간 순환의 시작입니다. 이 구조가 생기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받은 사람에게 바로 갚아야 한다는 부담만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도움을 받았다. 언젠가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필요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오늘 기여했다. 그 기여가 꼭 나에게 바로 돌아오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도움은 빚이 아니라 순환의 일부가 됩니다. 기여는 거래가 아니라 생활을 이어주는 흐름이 됩니다. 이것이 물물교환과 비화폐 경제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물물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비화폐 경제는 서로를 포함한 더 넓은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물교환은 교환의 순간에 집중합니다. 비화폐 경제는 순환의 지속에 집중합니다. 물물교환은 상대와 나의 균형을 따집니다. 비화폐 경제는 필요와 기여가 전체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를 봅니다. 또한 비화폐 경제는 희생 경제가 아니며 한 사람의 선의에 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작은 기여를 나누고 연결하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도움이 빚이 아니라 순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수혜자로 머무르지 않고 다시 기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필요와 가능성이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비화폐 경제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의 필요와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도왔는지보다 어떤 기여가 어떤 필요로 이어졌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직접 갚지 않아도 기여가 흐름 속에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할까요? 다음 10화에서는 비화폐 경제의 핵심 구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화폐 경제의 핵심은 기여를 통한 다자간 순환 매칭이다. 비화폐 경제의 핵심은 사람들의 필요와 기여를 여러 사람 사이에서 순환되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음 10화에서는 기여를 통한 다자간 순환 매칭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비화폐 경제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 속 필요와 자원을 더 넓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화폐 경제 연구소였습니다.